여러분은 오늘 어떤 음식을 드셨나요? 매일 무심코 주문하는 배달 음식이나 편의점의 맛있는 꿀조합 제품들, 남은 배달 음식이나 편의점 음식들, 그냥 냉장고에 넣어서 보관하신 일 많으실 텐데요. 하지만 우리가 매일 먹는 이 음식들이, 그리고 우리가 맨날 하는 이 습관들이 과연 우리 몸에 정말 안전하고 건강할까요? 여름철마다 들려오는 식중독 뉴스부터 청소년기의 영양 불균형 문제까지 매일 마주하는 식탁 위의 고민을 완벽하게 해결해줄 교과가 있습니다. 나와 내 가족의 식탁을 지키는 가장 스마트한 선택, 바로 식품안전과 건강 과목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직접 만든 교과서로 수업을 합니다. 이 수업은 단순히 음식을 골고루 잘 먹자는 뻔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식품이 우리 식탁에 오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내 몸을 주도적으로 관리하는 실천적인 능력을 기르는 과목입니다. 첫 번째 핵심은 바로 식품위생과 안전관리입니다. 유통기한과 소비기한의 진짜 차이점을 알고 계시나요? 식중독을 일으키는 세균과 바이러스를 완벽하게 차단하는 위생 수칙부터 마트에서 안전한 식품을 보증하는 마크인 해썹의 비밀까지 일상 속에서 식탁의 안전을 지키는 강력한 무기를 배우게 됩니다. 두 번째는 영양균형과 올바른 식습관입니다. 우리가 매일 마시는 음료수와 간식 뒷면에는 복잡한 숫자들이 적혀 있죠. 이 수업을 통해 영양성분표를 매의 눈으로 분석하는 법을 배웁니다. 내가 하루에 당류나 나트륨을 얼마나 먹고 있는지 직접 계산해보고 비만과 만성질환을 예방할 수 있는 나만의 맞춤형 식단을 스스로 설계해봅니다. 세 번째는 주도적인 식품 선택과 소비입니다. 미디어를 채우는 수많은 식품 가짜 뉴스와 교묘한 허위과대 광고 속에서 진짜 건강한 식품을 구별해내는 스마트한 소비자가 되는 법을 배웁니다. 나아가 지구의 환경까지 생각하는 지속 가능한 친환경 식생활과 동물 복지, 소비까지 한 단계 높은 소비 안목을 키우게 됩니다. 그렇다면 교과과정 도우미가 이 과목을 강력 추천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선 이론만 공부하는 지루한 수업에서 벗어나 당장 오늘 저녁부터 써먹을 수 있는 압도적인 실용성을 자랑합니다. 또한 식품공학, 식품영양학은 물론 보건, 의료, 환경, 생활과학 등 다양한 계열을 꿈꾸는 학생들의 생기부를 풍성하게 채워줄 진로 치트키 과목이기 때문입니다. 먹는 것이 곧 나를 만듭니다. 100세 시대, 진정한 잘 먹고 잘 사는 법의 첫걸음. 내 몸과 미래를 지키는 가장 똑똑하고 건강한 선택, 식품안전과 건강을 지금 선택하세요. 여러분의 수강 신청을 기다립니다. 안녕하세요. KSGH 뉴스입니다. 오늘은 2022 개정 교육과정 진로 선택 과목 데이터 과학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표지가 정말 예쁘죠? 데이터 과학은 데이터를 활용해 문제를 이해하고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리는 방법을 배우는 과목입니다. 2학년은 2학기, 3학년은 1학기에 개설됨을 단순히 프로그램 코드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실제 문제 해결의 데이터를 활용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수업은 데이터의 이해부터 시작해서 데이터를 준비하고 분석하는 과정, 모델을 만들고 평가하는 과정, 마지막으로 프로젝트를 통해 실제 문제를 해결하는 흐름으로 진행됩니다. 실습 도구는 바로 오렌지 3-in-2. 오렌지 3-in은 위젯을 연결하는 방식으로 데이터 분석과 기계학습 모델을 쉽게 실습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다음 두 번째 실습 도구는 구글 콜레 앱. 구글 콜레 앱은 설치 없이 웹 브라우저에서 파이썬 코드를 작성하고 실행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평가는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를 함께 실시. 이 과목을 누구에게 추천할까요? 먼저 데이터 과학은 컴퓨터 공학이나 인공지능 분야를 꿈꾸는 학생에겐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같은 전공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이 과목에서 배우는 데이터 분석과 모델링 경험이 큰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이공계열 안에서도 활용 범위는 더 넓습니다. 생명공학이나 의생명공학, 보건의료 분야를 꿈꾸는 학생이라면 실험 데이터나 환자 데이터를 분석하는 능력이 꼭 필요합니다. 환경이나 스포츠 과학 분야를 지망하는 학생에게도 데이터를 다루는 능력은 중요합니다. 이공계열뿐만이 아닌 경제학이나 경영학, 마케팅, 소비자 분석, 정책 분석처럼 사회과학과 경영 계열을 지망하는 학생에게도 데이터를 다루는 능력은 필수 역량으로 꼽힙니다. 이 과목을 통해 학생들은 데이터 분석 능력, 인공지능 활용 능력, 그리고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데이터 과학이 어떤 과목인지, 무엇을 배우고 어떤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데이터로 세상을 이해하고 데이터로 미래를 준비하고 싶다면 데이터 과학을 선택해보세요. 그럼 안녕. 안녕하세요. 지금부터 심화 중국어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심화 중국어는 일반 선택 과목인 중국어보다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중국어를 학습하는 과목입니다.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문화 영역에서 중국어를 심화 학습하면서 중국어 의사소통 능력을 더욱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심화 중국어는 제2외국어 교과의 진로 선택 과목이고 3에서 5학점입니다. 심화라고 해서 어려운 과목이구나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닙니다. 일반 선택 과목인 중국어에서 기초적인 의사소통에 필요한 중국어 표현을 학습했다면 심화 중국어에서는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중국어를 배우게 됩니다. 심화 중국어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통해 중국어를 배우게 됩니다. 먼저 정확한 발음과 억양으로 읽고 말하는 연습을 하며 여러 상황을 주제로 친구들과 중국어로 대화하는 활동을 합니다. 또한 중국어로 된 글이나 다양한 매체를 읽고 내용을 이해하며 자신의 생각을 나누는 활동도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 중국어 실력뿐만 아니라 중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진로와도 연계해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심화 중국어는 중국어에 관심이 많고 해당 분야로 진학이나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에게 추천합니다. 중국어 의사소통 역량 강화와 자기주도적 학습 역량을 기를 수 있습니다. 만약 중국어가 진로와 연관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경험은 다른 나라를 이해하는 데도 도움이 되고 앞으로 자신의 진로를 준비하는 데에도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것에 도전해 보고 싶다면 심화 중국어를 선택해 보세요. 심화 중국어는 중국어 실력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를 이해하고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중국어에 관심이 있거나 새로운 언어에 도전해 보고 싶다면 심화 중국어를 선택해 보세요. 감사합니다. 오늘은 심화 일본어에 대해 알아볼 거야. 본격적으로 심화 일본어를 알아보기 전에 가장 궁금해할 기본 정보부터 빠르게 짚고 갈게. 이 과목은 제2외국어 한문 교과에 속하는 진로 선택 과목이야. 학점은 3점으로 운영되지? 제일 중요한 성적 산출 방법, 성취도 5단계와 석차 등급 5등급으로 산출돼. 그리고 수능 출제 과목? 당연히 아니지.
하는 훈련도 해. 일본어를 수강한 학생이나 기초를 배운 학생, 그 내용을 바탕으로 긴 문장과 심화된 표현을 배우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학생, 일본어에 호기심이 많고 적극적인 태도를 가진 학생. 이러한 태도들을 가진 학생들이라면 더욱 의미 있고 재미있게 학습할 수 있을 거야. 마지막으로 다시 정리하면 일본어를 더 깊이 배우고 일본 문화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과목. 읽기와 쓰기를 중심으로 긴 문장과 추가된 문법을 배우면서 일본에 대해 폭넓게 공부하며 잘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바로 이 과목의 최종 목표야. 잠깐! 심화라는 두 글자 때문에 아직도 망설여진다면 절대 걱정하지 마. 일본어를 좋아하고 알고 싶어하는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따라올 수 있게 차근차근 배울 수 있거든. 나만의 특별한 역량을 키우고 살아있는 일본어를 구사하는 멋진 고3을 맞이하고 싶다면 선택은 단 하나. 다가오는 수강 신청. 심화 일본어에서 만나자. 안녕. 잠시만, 아직도 도시 미래 탐구를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건 아니죠? 도시의 미래 탐구는 도시에 대한 사회과학적 분석과 인문학적 성찰을 통해 건축, 소비공간, 스마트 도시, 부동산 등 다양한 주제와 쟁점을 탐구합니다. 그렇다고 이러한 대도시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사는 도시의 발달 과정, 내게 적합한 주거지 구하기, 공간정의 관점에서 도시 문제와 공간 불평등, 외국인 증가와 청년 주거 문제와 같은 다양한 지속 가능한 공공성이 높은 도시 미래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들을 공부합니다. 이 과목 들으실지 고민 중이시죠? 이 과목은 사회교과군에 속하는 진로 선택 과목이에요. 3에서 5학점으로 운영되고 성적은 성취도 5단계와 석차 등급 5등급으로 산출됩니다. 수능 출제 과목은 아니지만 통합사회와 연계되어 도시화, 산업화 부분의 심화학습에 도움이 됩니다. 그렇다면 지리학, 건축학, 도시공학에 관심 있는 학생들만 이 과목이 필요한 걸까요? 아닙니다. 문과, 이과 모든 학생이 배울 수 있는 다양한 학과에서 활용되고 있습니다. 관련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수강하면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도시의 미래 탐구에서 로컬 크리에이터, 도시 및 교통 설계 전문가, 환경 영향 평가원, 도시재생 컨설턴트, 부동산 디벨로퍼, 도시감정 평가자, 외교관, 스마트 도시 전문가 등의 다양한 직업을 만나보세요. 아직도 도시의 미래 탐구 과목 선택을 고민하고 계신 건 아니죠? 책 속에 이렇게 재밌는 내용들이 많은데요. 재밌겠다. 도시를 배우고 미래를 설계하다. 도시의 미래 탐구가 여러분들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옳을까? 라는 질문을 해본 적이 있나요? 그 답을 찾아가는 과목이 바로 인문학과 윤리입니다. 인문학과 윤리는 고전 텍스트와 현대를 연결해 인간의 삶과 가치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진로 선택 과목입니다. 평가 정보는 원점수, 성취도, 석차 등급이 학교생활 기록부에 기재됩니다. 이 과목에서는 윤리 사상과 사회 사상에 관련된 동서양 고전 13건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를 보고 현재 우리의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탐구하여 인간의 삶에 대한 여러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생각을 하게 합니다. 인문학과 윤리의 학습 목표는 다양한 철학, 종교, 문학 텍스트를 통해 자기 성찰 능력을 기르고 타인, 사회, 세계와의 관계 속에서 윤리적 판단력을 향상하는 것입니다. 이 과목은 다양한 학과와도 연계해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교수, 언론인, 사회학 연구원, 교사 등 인문계열의 학과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수업 시간에는 어떤 활동을 할까요? 수업 시간에는 교과 수업만 할 뿐 아니라 이해를 돕기 위한 동영상을 시청하며 실제 사례를 살펴보고 교과 내용과 자신의 진로를 연관시켜 발표하는 활동,
친구들과 의견을 나누며 여러 관점을 이해하는 활동 등을 진행합니다. 이를 통해서 학생들은 의사소통 능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인문학과 윤리를 추천하는 이유는 한 가지 분야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심리, 사회, 문화, 과학기술 등 다양한 분야를 윤리와 연결하여 생각해 볼 수 있는 과목입니다.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한 학생들도 여러 주제를 접하며 자신의 관심 분야를 발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 후에 인문계열 학과로 진학하기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수강한다면 대학 생활에서의 학업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 외우기보다는 다양한 관점에서 생각하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활동이 많기 때문에 사고력과 발표 능력을 함께 키울 수 있습니다. 현실과 동떨어진 문제가 아닌 실생활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 학생들이 더욱 인문학과 윤리를 재미있게 배울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기쁘지 아니한가라는 공자의 말처럼 배움은 단순히 지식을 쌓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해하는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 첫걸음을 인문학과 윤리에서 시작해보세요. Future marketer. Dreaming about working with global brands someday. Sounds exciting, right? I loved marketing, branding, advertising, campaigns. I thought that was all I needed. Until one day, the news kept saying, tariffs, trade war, economic sanctions. Hold up. Why does everyone suddenly care about this? Then I realized, if tariffs go up, brands change their prices. If countries stop trading, companies struggle. Bro, no one told me this. I wanted to become a global marketer, but I didn't understand the world. Then I found this class. Wait, what's this? Gugje Gwangye Ui Ihai. Turns out, this wasn't just another class. It explained how countries cooperate, why conflicts happen, how the world actually works. I learned about the United Nations, fair trade, development aid, diplomacy, international law, even Korea's role in the world. And suddenly,
everything started connecting. That coffee, international trade, those sneakers, global supply chains, that plane ticket, exchange rates. The world was always around me. I just never noticed. Now when I watch the news, I don't just watch it. I understand it. And that's when I realized global marketing starts with understanding the world. Maybe your dream isn't marketing. Maybe it's engineering, science, politics, or something completely different. But no matter what you dream of, understanding the world is always a good place to start. Gukje Gwangye Ui Ihai. See the world differently. 전자기와 양자 과목 소개 블록. 아, 거기 잠깐만요. 네? 혹시 저랑 전자기와 양자 듣지 않으실래요? 뭐 물리잖아. 싫어요. 라고 하실까봐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전자기와 양자 과목 가이드 영상. 전자기와 양자는 전기장과 자기장, 전자기 유도와 유전 분극, 전자회로, 빛, 양자 기술, 원자 모형 등 전자기학 및 양자역학의 개념과 첨단 과학 기술의 원리를 이해하는 과목입니다. 진로 과목에 해당하며 석차는 5등급으로 산출됩니다. 말만 들어도 어려워요.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야 잘 할 수 있나요? 이건 비밀인데 제가 물리장 친구들을 인터뷰해본 결과 다들 문제를 엄청 많이 풀었다고 해요. 특히 O2, 완자로 개념을 익히고 마더텅이나 기출픽 같은 문제집으로 모의고사 기출을 많이 풀었다고 합니다. 그치만 전자기와 양자 파트는 역학보다 개념이 많고 암기가 필요한 부분이라서 개념 복습도 중요해요. 근데 저는 물리에 자신이 없어요. 꼭 들어야 할까요? 괜찮아요. 처음부터 물리를 잘하는 학생만 듣는 과목은 아니에요. 원리를 배우고 싶은 학생이라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과목입니다. 특히 전기전자, 정보통신, 반도체, 컴퓨터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나 공학 계열 진로를 희망하는 학생이라면 더욱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설명을 들어보니 흥미가 생겼어요. 그쵸? 미래 기술의 원리를 배우고 싶다면 전자기와 양재서 만나요. 이 5개의 공통점이 뭘까요? 정답은 모두 화학 반응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 그렇다면 이런 화학 반응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그 해답을 배우는 과목이 바로 화학 반응을 살필입니다. 화학 반응의 세계 과목에서 무엇을 배우는지 알아볼까요? 우선 그게 3가지 목차가 있어요. 첫 번째는 쌍용기 평형, 두 번째는 산화 환원 반응, 마지막은 탄소 화합물과 반응이에요. 어때요? 목차만 봐도 흥미롭죠? 쌍용기 평형에서는 쌍용기 성질과 중화조시형 이오미 가스 분해를 배워요. 이 단원에서는 산화 환원 반응과 화학 전지, 전기 분해를 배워요. 너무 신기하죠? 마지막으로 3단원에서는 탄소 화합물의 중리를 배우고 반응을 알아보며 중합 반응과 고분자에 대해 탐구해요. 즉, 화학 반응의 세계를 통해 이론을 배우고 실험과 탐구를 통해 화학 반응을 직접 관찰하여 생활 속 현상을 이해합니다. 왜 이 과목을 추천하나요? 화학 반응은 배터리, 의약품, 환경기술, 반도체 같은 다양한 분야의 기초가 돼요. 난 화학이 좋다. 화학공학은 내 거다. 약학적을 희망한다. 난 이공계 분야를 원한다. 이런 사람들은 고민하지 말고 당장 화학 반응의 세계로 오세요. 세상 움직이는 모든 변화의 시작, 화학 반응의 세계, 여러분의 선택을 기다립니다. 얘들아, 안녕. 요즘 이렇게 많은 선택 과목 중 내년에 무슨 과목 들을지 고민하느라 머리 아프지? 뻔하고 딱딱한 소개 말고 내가 딱 알려줄게. 2분만 집중해서 들어봐. 후회 안 할걸. 그럼 시작할게. 내가 오늘 추천할 과목은 바로 이 생물의 유전이야. 유전? 완전 킬러 문제 아니야? 야, 그거 진짜 오해야. 이번에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기존에 정말 어려웠던 가계도 분석이 빠졌다고.
중학교 때 배운 생식과 유전, 고등학교 1학년 통합과학의 연장선이라 은근히 친숙해. 유전자의 구조부터 요즘 뉴스에 맨날 나오는 유전자 편집, 줄기세포 같은 최신 생명공학 기술까지 아주 흥미진진하게 배우거든. 설명만 들을 땐 솔직히 무슨 소린가 싶었거든. 근데 수업 시간에 이렇게 브로그로 직접 mRNA 염기 서열에 맞춰서 tRNA로 아미노산을 연결하고 리보솜을 움직여보니까 복잡했던 유전 정보에서 단백질로 번역되는 원리가 한눈에 이해되더라고. 이 활동을 발판 삼아서 평소 관심 있던 유전 질환이나 생명공학 기술이랑 연결해 심화 탐구까지 발전시키면 그게 진짜 나만의 차별화된 생기부 스토리가 되는 거지. 의학, 보건, 바이오, 환경 계열 진로를 고민 중이라면 꼭 이 과목을 수강하길 바라. 성취도 5단계와 석자 등급 5등급 체제 안에서 내 진로에 대한 진정성을 가장 확실하게 증명할 수 있는 과목이거든. 특히 대학 입시에서는 내가 어떤 과목을 이수했는지가 중요한 만큼 이 과목이 너희의 전공 적합성을 증명할 확실한 한방이 될 거야. 남들과 똑같은 생기부 말고 내 전공 역량을 심화해서 보여주고 싶다면 이건 무조건 가져가야 하는 선택지라고 본다. 막상 고르려니 고민되겠지만 나 믿고 한번 선택해봐. 그럼 우린 내년에 생물의 유전 수업에서 즐겁게 만나자. 안녕. 야생의 선택 과목 행성 우주 과학이 나타났다. 한번 배워볼까? 행성 우주 과학 교과구는 과학 과목 유형은 진로 선택 성적 산출은 성취도 단계 석차 등급 5등급 수능에는 노노 행우과의 큰 특징 모든 과목 통틀어 가장 크고 광범위한 개념 그 광활한 개념 하나하나 짚어보자 행우과 야호 기본 중에 기본 우주 탐사와 행성계 언제나 우리 곁에 태양과 별의 관측 더 멀리 간다 나와 우주 우마치 우주의 구조와 행성 특징 이해 스킬과 과학적 탐구 능력이 향상됐다 교과서도 살펴보자 아이 눈부셔 아름다운 별이다 그래프 으악 어려워 하지만 알 수 있는 정보 무궁무진 그래프를 해석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과학적 사고력 야호 외계인이 있을까 없을까 외계 행성부터 탐사하자 중심별 시선 속도 변화 중력 렌즈 현상 너무너무 궁금해 행우과 누가 배우면 좋을까 나는 행성과 우주가 좋다 나는 과학 원리와 데이터 분석이 좋다 나는 천문학 물리학 우주공학이 좋다